간밤 있었던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앞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의 인터뷰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 머스노우 5 시간을 통해서도 아이브스의 인사이트를 정말 많이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와 함께 앞으로 미증시의 전망과 특히 빅테크와 관련된 그의 낙관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을 맞아서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지만 그 안에서 다른 글로벌 지수들과 또 코인 시장 그리고 정치권의 이슈들은 계속해서 뜨겁게 시장을 달궜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감사 인사가 극적으로 나뉘면서 시장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 미국을 파괴하려고 그토록 노력하고서도 처참하게 실패했다라는 말로 현재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글을 시작을 했는데요. 항상 실패할 극좌 미치광이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추수감사절을 축하한다라는 극단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들의 생각과 정책이 너무나 끔찍하게 나빴기 때문에 미국의 위대한 국민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서 우리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줬다라고 글을 남겼고요. 그런 가운데 임기 중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이들과 고마워하며 함께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위대한 나라가 누리는 많은 축복을 함께하자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이고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우리 능력을 벗어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일단 이 두 사람들의 추수감사절 인사가 극단적으로 나뉘면서 누리꾼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트럼프의 발언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쪽으로 분위기 또 기세가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시장의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트럼프 관세를 놓고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관세 남용 방지 법안에 대한 제출서를 하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추가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를 놓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의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수잔 델베네 하원 의원은 다른 하원 의원들과 함께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관세와 수입 쿼터 부과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과거 1977년 제정됐던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경제 위협 등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무역이나 금융제재를 비롯한 경제적 조치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델베네 의원은 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은 민주당 소속이든 공화당 소속이든 향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회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제한하고 필요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 1월이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는 하원 그리고 3월도 이제 본격적인 제119대 의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의 제동을 걸려고 하는 해당 법안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안에서의 의견이 극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단계적으로 나올 정치적인 리스크들 계속해서 변동성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가 하루 쉬어갔던 가운데 유럽 증시는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면 내놓게 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중 반도체 규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기술주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지수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상승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0.4%대 상승을 보였고 장 출발부터 장 마치는 순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관세를 놓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한마디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관세 무역 전쟁에 우리는 정면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미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면서 협상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는 이 혹독한 무역 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오는 29일이면 발표가 됩니다. 앞서 공개됐던 독일 같은 경우는 11월 인플레이션이 2.4%를 기록한 바 있었죠. 시장 전망치인 2.6%에 비해서 0.2%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얼마 전 PCE를 발표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월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유럽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미국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잡혀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쪽의 빅테크 기업 이슈도 한 가지 같이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 쪽의 이슈가 되겠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AI 이슈 때문에 AI 인텔리전스에 대한 원활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이 중국에서 AI 스마트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중국과 함께 손을 잡고 중국 기업의 AI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 부진, 우려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안에서 언제 본격화될 수 있을지가 애플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중국 안에서 AI 스마트폰을 팔려면 이 중국산의 AI 모델을 탑재하라라는 중국 당국의 요구에 애플이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출시한 애플은 이 시스템이 중국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 IT 기업들과 최근 몇 달간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실제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도 지난 25일에 중국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올해만 3번째 중국 방문에 나섰고요. 그리고 현지 언론을 통해서도 애플 인텔리전스 중국 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애플과 같은 외국 기업이 자체 AI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길고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조언의 글을 남겼는데요. 일단 애플은 중국 최대 검색 포털인 바이두와 틱톡으로 잘 알려진 바이트댄스, 그리고 AI 스타트업인 문샷 등 중국 기업과 제휴하는 쪽으로 최근에는 눈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일단 조기에 중국 안에서 AI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것은 애플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JP모건의 애널리스트도 애플 인텔리전스의 중국 출시 일정은 25년을 넘겨설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시장 점유율, 최근 화웨이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AI 출시와 함께 중국 안에서의 입지 계속해서 굳혀나갈 수 있을지 애플의 발자취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이더리움을 필두로 주요 알트코인들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간밤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 하락한 95,067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보여줬던 99,000달러까지 아직은 룸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중소형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회사채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번스타인의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담아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현금이 많은 중소업 기업들은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실제로 어제 이 상장사 중 하나인 마라홀딩스가 비트코인을 CB를 발행해서 대량으로 매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회사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된다면 기업 측면에서도 또 비트코인 측면에서도 가격적인 긍정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언제 얼만큼 담는지가 또 시장의 변동성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점검해 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